전주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예. 전주검사장님, 네, 본인이 수사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본인 가족이 수사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수사받은 사람들의 심정을 아세요? 미뤄 짐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받을 직접 받아보지 않아요. 저는 수사를 받아봤어요. 그 검찰이 무도한 수사 방법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초임 때 검사들이 한번 감옥 체험하라는 그거 있었습니다. 감옥 체험할 게 아니라 검사들이 한번 수사를 받아봐야 돼요. 검사장도 4년 동안 5년 동안 수사 한번 받아보시랍니까? 그런 그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4년간 5년간 사람을 소환하고 없애고 주변 사람 털면 어떤 심정이겠는지. 그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응? 법과 원칙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요? 수사 제가 1년 받고 지금 3년째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인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해 주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말해 줄게. 이렇게 검찰이 수사해서 안 됩니다. 응? 전주지검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수사하고 있는 거 아까 야당 의원 말씀하실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요?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까요? 네? 이거는 정말 저는 스토킹 수준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직하면 전주지검 앞에 가서 정말 검찰 수사권 남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수사할 것이면 차라리 검찰의 문을 닫아라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전주지검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고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디올백 수사 무혐의한 것이 법치주의 사망 선고였다면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는 정말 검찰의 문을 닫는 수순이 될 겁니다. 또 이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사건도 검찰이 수사권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노모, 목욕탕하는 사모 검사 찾아갔죠. 찾아가서 검사가 직접 찾아가는 것도 제가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무려 19번을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했답니다. 만나자고. 그 상고인에 불과한 노모를 그렇게 많이 만나자고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스토킹 처벌법의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그 검사는 처벌받아야 돼요. 네? 그 검사 지금 있습니까? 사직했습니까? 사직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됐습니다. 압수수색을 몇 번 했습니까? 수사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적 있습니까? 그 또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환조사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수사 사람도 몇 명 소환했는지 압수수색 몇 번 했는지 말 못해요? 그게 비밀이에요? 수사 기밀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언론에 나옵니까? 이 사건은 압수수색을 무려 10건, 소환조사가 무려 150명이라고 그럽니다. 4년간 5년간 수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틈만 나면 압수수색하고 얘가 안 나오면 다시 꼬리 물게 압수수색하고 계속 압수수색, 끝도 없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사람이 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사람 대접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헌법,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사람의 인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수사 받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족들이 수사 받을지도 몰라요. 제가 수사를 받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검찰이 망하는 수사 이게 정말로 이렇게 수사해서 안 됩니다. 이걸 끝없는 꼬리물 기자 압수수색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꼬리물 기식 별건 수사가 계속될 경우에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저는 걱정됩니다. 자, 전주지검에서 수사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형사 3부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그것도 비밀입니까? 기밀입니까? 예, 몇 명이 투입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집회부 9명이고 또 타청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수사 기밀입니까?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10명 정도가 수사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무슨 국정농단입니까? 이 사건은 검사들이 우리 10명 투입돼야 할 사건입니까? 1, 2부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검사들이? 1, 2부에는 14명이 있고요. 형사 3부 검사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민생 사건 수사도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흘리고
정말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정보가 대자적 정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도면적으로 안 됩니다. 맞춰주세요. 논술을 쓰게 해주실 만한 정말 정말 법률 위반이고 정말 법률 위반이고 인권보호 수사 기반이다. 이런 부분 검찰은 정말 인권침해 사고로 인해서 검찰이 탄핵하고 또 검찰 조직에 불을 닫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명시가 있고.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기회 주시면 못한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답변 기회는커녕요. 전주지방검찰청 증인 이름이 뭐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 저 말씀이십니까? 네, 박영진 검사입니다. 영진입니다. 박영진 증인. 지금 답변 중에 네. 제가 발언 중에는 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끝나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진 증인이죠? 그렇습니다. 네. 답변 중에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것은 국회 국정감사법 또 국회 증언감정법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조사의 한계 제8조에 보면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언이나 자료 제출 같은 경우도 외교, 군사, 대북 관계를 제외하고는 비밀의 업무라고 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리고 증언을 함으로써 국가 안에 명백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주무장관, 법무부 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박영진 증인은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국정감사법에 대해서 뭐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논쟁이라는 말 하지 마시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또 수사기밀을 유지를 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는 형사소추 형소법 148조 149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도 지금 증인이 둘러대는 얘기는 없어요. 첫 발언이고 첫 답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 유념하셔서 다른 증인들도 위법한 행위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박영진 전주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 대다수는 이 사안이야말로 정치적 수사 그 자체다 생각을 합니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탄압 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야당 대표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르고 뭐 수많은 사람 압색하고 소환 조사하고 그야말로 인권을 무시한 그런 수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인사, 특히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소도 안 하고 심지어 무혐의 이런 처분을 하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그런 잣대를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이거는 기울어진 잣대고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검찰의 잣대가 전 정권은 가혹한 잣대, 현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한다는 것을 염두에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공여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준 그런 생활비가 자녀 부부가 취업을 하면서 그걸 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이 뇌물이다. 이런 정말 황당한 이론을 그게 들이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안이 왜 기울어진 잣대냐? 곽상도 의원 전 의원 사건 아시죠?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을 보면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을 받았는데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들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을 잘 아실 텐데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이 판결도 무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이 뇌물죄로 의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혹하게 주변 인물까지 샅샅이 그렇게 수사를 한 것은 이거는 명백한 정치적 수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대표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장학금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으로 조국 대표가 경제적 이익을 봤다. 이러고는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인정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이 사안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검사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이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줬다가 자녀가 취업해서 그걸 더 이상 안 받으면 사실상 뇌물죄로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기울어진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잣대를 가혹한 잣대를 전 정권에 대해서 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우리 대전고검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탄핵이라는 잣대가 굉장히 공정하고 아주 엄중하게 사용이 돼야 한다. 그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서 검사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이러한 내부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이런 누구나 타당하게 보이는 검찰이 저지른 비위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불법이 있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그래서 검찰 패밀리는 검찰이 보호한다. 이것이 너무나 만연이 돼서 이러한 검찰에 대한 예, 이번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아까 타겟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 검찰에서 하는 업무가 뭐 무결성이라거나 뭐 무오류가 있다거나 오류가 없다거나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는 거 이제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요. 이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도 아무래도 검사 탄핵 이슈니까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견이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이슈일수록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외부 검찰 외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쓰신 글이라든지 하시는 말씀 같은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의견도 좀 맞춰보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 그 법조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찰 이슈에 대해서 평소에 말씀을 안 하시던 석학 교수님을 포함한 여러 학계 인사분들, 그리고 이제 실무가분들, 그리고 법조 관련 업무를 행하시는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그러니까
이제 차 탄핵에 대해서 이제 그 발언 말씀하셔야 시간이 될 텐데. 끝났으면 질의하지 마시고요. 답변 예. 마무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정도만 드리고 저는 이제 그 부분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그 아울러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 내에서 이루어지는 뭐 자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한번 계속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검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분 다른 행정부처 공무원처럼 징계나 파면 이런 걸 하면은요 굳이 국회에서 탄핵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어요. 양심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검사 비위 일일이 제가 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다른 부처에서 그런 공무원이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검찰은 징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질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이렇게 조직 이기주의에 맞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 검사장님, 예, 박영진. 네, 지금 문다혜 씨 사건 관련해서 수사 중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직 의원 사건은 지금 저렇게 3건은 다 수사 중이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사위 부정 채용 사건은 아직 지금 수사 중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뭐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 그러는데 압수했습니까? 압수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아이패드가 손자의 아이패드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손자 아이패드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자꾸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현장에서 손자가 사용하던 아이패드라는 주장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포렌식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상황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문다혜 씨나 서모 전 사위 사용한 흔적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사건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압수를 하였고 저희는 적법하다고 잠깐만요. 생각하고 됐습니다. 있습니다. 잠깐만 발언 잠깐만 멈춰주세요. 시간 멈춰주세요. 아니 우리-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중간에 아니, 제가 잠깐만요. 끝납니다. 시간을 뺏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뺏는 게 아니어도 제가 흐름이 잠깐만요. 26초밖에 안 알겠으니까 남았는데 알겠어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을 뺏는 게 아니니까요. 자 여기서 진행. 아니 제가 질문하는 도중에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간을 뺏는 게 아니고 드린다니까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위원장님의 과도한 의사진행인 것 아니, 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아니 내가 선배 우리 아니 전주 선배인 거 지검장님. 아니고 간에 잠깐만요. 아니 계세요 좀. 전주 지검장 증인 있잖아요. 아까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수사 중인 내용을 왜 나중에 자꾸 얘기하고 말씀하시면 되죠, 있어요? 그거를. 이거는 위원장으로서 증인 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말씀은 자유인데 감안해서 말씀하시라고요. 자, 질의 계속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진 증인이라고 했나요? 전주지검장. 그렇습니다. 다시 지적합니다. 발언 아까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 하고 증언을 거부해서 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왜 또 여당 의원이 묻는 말에는 시시콜콜한 걸 다 답변하고 있습니까? 제가 중간에도 구체적인 선택하는 상황 겁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택적 증언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려면 공평하게 발언하시든가 안 하시든가 하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지금 야당으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더 의혹을 받게 되니까 제가 증인 보호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전 고검 국감장인데요. 먼저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국회 국감장입니까? 아니면 검찰의 업무 보는 곳입니까? 오늘
국회 국감장이죠. 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저희가 지금 검찰 업무 봅니까? 여기다가 검찰 쫙 깔아놓은 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처음 봤습니다. 피감기관이 여기다 자기네 기관 다 깔아놓고 차라리 아무것도 붙이지 말던가 하셨어야지. 이게 뭡니까? 저기 김영민 의원님, 네, 저도 이거 못 봤는데 잠깐 멈춰주시고 잠깐 이거 있잖아요. 띄워주세요. 빨리 떼세요. 이게 잠깐, 뭡니까 이게 진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다 떼세요. 네. 못 봤네. 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 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여당 의원님들이 검찰 마크를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위원장이 저부터도 마크를 보면 회의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국회법 148조에 따라서 제가 제거를 했고요.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뭐 별거냐 대수냐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법에도 없고 경우에도 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의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네, 대전고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아마 여기 가장 선임이신 것 같은데요, 맞죠? 자, 검찰의 신뢰가 지금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걸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매우 낮죠. 근데 저희가 어쨌든 아니, 신뢰 얻기 위해서 잠깐만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사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 국민들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검찰의 신뢰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뭐 계속 반복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네. 사건 처리하는 문화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눈높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생각하고 검찰의 있습니다. 신뢰가 낮은 겁니다. 국민들은 결과물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은데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랐다라고 하면서 양심 없는 소리를 하시니까 신뢰가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당연히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뭡니까?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겠죠. 네,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어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어느 한 정파나 어느 한 정당에 치우치거나 불리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 당연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나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언행도 하면 안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네,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보실까요? 이건 뭐 오늘 끊임없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보고 무혐의를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BP 패밀리라고 합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패밀리. 네. 여기에 공범이라는 전형적인 정황이죠. 주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게다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니까 김건희만 빠지는 상황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해요. 그런데 그 우려 그대로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이 공범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범이 이런 우려를 얘기하고 이렇게 현실이 됐는데 이러고도 검찰의 신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법과 원칙을 지금도 얘기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임성근 씨와 관련해서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 청문회를 혹시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문회 할 때 임성근 씨가 현직 검사랑 문자 주고받았습니다. 이건 광주고검 직무대리께 질문 드릴게요. 보셨죠? 알고 계시죠? 이 사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검사가 보니까 그 임성근 구명 카페에도 막 글을 쓰고 실제 그 사람이 운영한 거 아니냐, 현직 검사가 운영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이것도 매우 부적절하긴 했죠.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 진행 중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게다가 보면은
이게 근무 시간에도 주고받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고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고 하면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합니다. 선서 거부 관련해서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요.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부적절하죠? 혹시 여기 징계나 조사 같은 거 하고 있나요? 답변해 보십시오. 징계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징계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여부라든지 자, 상황에 대해서는 직무대리님. 말씀드리는 것으로. 네. 지금 장난합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왜 대답을 못해요? 말장난하지 마시고 네. 고민해 보시죠. 다음 페이지 같이 한꺼번에 얘기해봐요. 심리 상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 박찬원 검사가 누구냐? 검사 탄핵이 진행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이 법정신과 상식을 넘어선 정치행위를 시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을 대놓고 비판합니다. 이게 검찰 내부망에 쓴 글이죠. 조금 전에 대전 고검장 얘기했죠. 특정 정당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언행 자체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이렇게 위반하고 있고 청문회 도중에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자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찰을 했는지 모른다고요? 답변을 못하겠다고요? 답변해 보십시오. 감찰 진행 여부라든지 아니면 감찰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비공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죠? 임승철 검사입니다. 아니 검찰 스스로 수사 중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고 감찰도 비밀 비공개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전주지검장은 문다혜 씨 아들 그 손자 태블릿이 실제로 손재 것도 아니다. 뭐 포렌식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다. 이런 것까지 왜 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춰보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세세한 수사 기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감찰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뭐 하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 정도도 말 못해요? 안 하고 있구만요. 전주지검 검사장. 네. 그렇게 수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시다 한국 문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려라. 아니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런 용당포격을 내리고 있는데 물론 잘못이 있으면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좀도둑 잡지 말고 태도를 잡으세요. 자, 저거 좀 띄워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읽을게요. 강민구 지청장. 강민구 지청장 안 나오셨어요? 김민구 말씀이십니까? 김민구 죄송합니다. 예. 안 나오셨어요? 이 발언대로 좀 나와보세요. 김청장 여기 바로. 네, 추석하였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예? 네, 다녀왔습니다. 안 갔어요? 갔어요? 다녀왔습니다. 예. 레드팀에 들어갔어요? 김건희 레드팀에? 아닙니다. 레드 팀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쭉 읽어갈 테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도 처벌해야 한다고 공소장을 변경한 김 지청장이 어제 레드팀에 갔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공범이 아니라 주범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자, 자리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2021년 9월 23일 주가 조작 주포 이 씨를 신문한 검찰 조서입니다. 다음 화면 확대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묻자 2010년 1월
권오수한테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권오수가 주포 이 씨에게 김건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손해를 봤다. 주가 총액 200억인데 500억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합니까?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있는데 주식을 사야겠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앞으로 이 땡땡씨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내면 받아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방조가 아니라 공모라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권오수, 주가 조작 주포 이 씨가 공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늘 김건희 여사는 주식 계좌를 직접 운영했고 주식 이해도가 떨어지는 일반 투자자여서 조작 방조범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진청장. 그 현재 또 들어보세요. 김민구 지청장 공판 검사니까 이자료 봤어요? 네, 그 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봤어요? 네, 본 적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보고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공주지청장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질문 취지를 좀 다시 한 번만 정확히 해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의원님? 저걸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오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할 게 아니라 공범 주범으로 기소가 돼야 됩니다. 저 자료를 기억하세요? 뭐 봤던 기억은 나고 대략적인 내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중앙지검에서 현재 처분한 팀에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그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를 보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아마 여기 계신 그 검사분들도 검찰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지금 동영상까지 촬영된 명품백, 그다음에 양주, 고급 화장품, 김건희 여사 수수부터 또 지난 4년 6개월간 끌어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무혐의 결정까지
과연 이게 검찰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검찰은 이미 국민 앞에 2번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BBK라고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이 BBK 관련된 사주 오너인 것이 여러 증거로 나오는데 검찰에서 그걸 무혐의로 하지 않았습니까? 10년 만에 검찰에서 다시 유죄로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10년이면 다 밝혀질 일을 왜 그렇게 그때는 덮었을까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십상시라 그래서 국정을 농단하던 10명의 십상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도 검찰이 애꿎은 청와대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것도 덮었죠. 그거 얼마 만에 또 밝혀졌습니까? 김건희 여사 건도 지금 뭐 워낙 많은 비리와 의혹이 있는데 이거 저는 곧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국민적인 분노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검찰이 국민 앞에서 어떻게 될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조금 읽어드리면 우리 인터넷에 댓글로 특정인의 집사 노릇하고 범죄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과 집사청으로 전락한 검찰은 조직의 해체를 보게 될 겁니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해체만이 답이다. 기소청 만들고 신규 인력 영입해야 된다. 그런 국민의 댓글도 있고 김건희 여사 말대로라도 자신의 계좌를 빌려줬다는 건데 그럼 그거 금융실명법 위반 아니냐. 그런 거로도 왜 검토를 안 하느냐. 그런 댓글도 있고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확실히 이루긴 하겠네요. 윤석열은 계획이 다 있다. 갑자기 검찰개혁 해버리면 반발이 심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한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좀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남동에도 7상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7명의 10상시와 같은 존재인데 예전에 김건희 여사 목을 누르고 황급하게 대피를 시켰던 그 사람이 7상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의 부인을 어떻게 목을 누르고 저렇게 피신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지금 7상시로 한남동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곧 밝혀질 겁니다. 좀 법을 지켜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전주지검 검사님 나오셨나요? 네. 예. 자, 우선 피의사실 공표 이것만은 좀 하지 맙시다. 제가 울산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한 300여 쪽에 가까운데 검사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피의사실 공표가 되고 그런 경우에 다 처벌받는다는 거. 자료화면 보시면 지금 전주지검 수사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리스트를 좀 일부 뽑아봤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다음으로 김정수 여사가 뭉칫돈을 보자기에 싸서 지인에게 전달해서 다혜 씨에게 송금하도록 했다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는데 아니 이런 내용까지 어떻게 언론기관에 흘릴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어떻게 흘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두고 봅시다. 그다음에 별건에서 별건으로 이루어지는 진행되는 무한루프 수사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에 곽상도 의원 고발로 해서 시작된 수사로 알고 있는데 뭐 고발인 곽상도는 자기 아들 명의로 50억 받아서 지금 오히려 재판받고 있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검찰은 사위 부정 채용 관련 제3자 뇌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제3자 뇌물죄 부정한 청탁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모든 증인들을 대표해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황병주 증인에게 대표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검사장님, 예. 네가 용가리 통뼈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용가리 통뼈가 뭔지 아세요? 뭐 공룡 뭐 이런 걸까요? 네? 공룡 뭐 이런 걸까요? 네, 용의 갈비뼈란 뜻입니다. 예. 용가리. 예. 이게 용의 갈비뼈. 그러니까 통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어떤 경우에 쓰냐면 근거 없이 믿을 만한 구석 없이 날뛴다 이런 뜻으로 핀잔을 줄 때 네가 용가리 통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그냥 쉬운 거 물어볼게요.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네. 구체적으로 사람은 기억 안 나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람은 뭐 그런 기억 안 기사를 납니까? 보던-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요 말은 누가 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뭐 그게 시간 없어요. 예. 누가 했습니까 이 말? 약간 좀 당혹스러워가지고 기관 증인으로 제가 나와서 이제 기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약간 이제 그거와 다른 부분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는데 답변을 예. 못 하겠어요? 그 대통령께서 아마 특검하실 때 네. 그때 얘기한 걸로 네, 나오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오빠와 여동생 관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빠 정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오빠라는 것을 촉발시킨 것이 명태균 씨인데 지금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난리인데 수사하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그거는 뭐 저희 대전공원 관내에서 뭐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창원지검에서 수사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수사 못할 것 같아요. 왜냐? 명태균 씨가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본인 주장으로는 이 난리가 날 뒤집어질 뭐 이런 카톡 캡처하면 2,000장이 되고 중요한 것도 200장이라고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황병주 검사장님, 예.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더 기를 죽이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막 압수수색하고 막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국 장관 때. 근데 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검찰에서. 지금 국기를 흔들고 있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고 국정 문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검찰에서는 왜 조용히 있죠? 자,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 아까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지만요. 권오수 2심 판결문에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시켜야 돼요. 근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공소제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불기소했다고요? 검찰의 조종을 울린 날이다. 여러분들은 검은 리본 차고 다녀야 돼요. 담당 지검이 아니라서 저희는 모릅니다라고 또 말씀하시겠지만 검찰 전체 명예에 먹칠을 한 날이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게 수사하겠다. 결국은 국민께 사과했어요. 예외도 있었고 성역도 있었고 특혜도 있었다. 결국은 그 마침표가 오늘 불기소 처분인 거죠. 여러분들의 상관이었던 이원석 검찰총장을 그렇게 모욕한 거예요. 뭐가? 권력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사하고 범인 잡고 영장 치고 그러니까 본인들부터 깨끗해야 돼요. 황병주 검사장님. 예. 특활비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썼습니까? 뭐 용추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명절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활비를 씁니까? 어떤 케이스를 저희 지금 관내에 여러 그런 케이스가 케이스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 케이스를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시간 관계상. 예. 그리고 대전지검에서요. 월성 원전 수사할 때 집중적으로 2달간 쓴 것이 1년간 쓴 특활비에 2배를 썼어요. 근데 그 사람들 기소했던 거 다 무죄됐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라, 엄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 샘플이 특활비예요. 이번에 국회에서 특활비 제대로 보겠습니다. 서산지청,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나와 있습니까? 여기 혹시? 네, 나와 있습니다. 특활비는 수사에 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농산물 상품권, 패밀리 레스토랑, 백화점, 대형마트, 주유소 이런 데 특활비를 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거 수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제대로 좀 법과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